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SNS에 올라오는 일상도 바쁘고 평온해 보여서 혹시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카드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울입니다. 지금부터 그 거울을 통해 그 사람의 겉모습과 속마음, 앞으로의 행동, 그리고 당신을 위한 조언까지 하나씩 깊이 있게 풀어볼게요. 시선이 가는 카드를 골라주세요. 번호 공개하겠습니다. 1번을 고르신 여러분들을 위한 카드 이렇게 나왔습니다. 황제, 검의 시종, 고위 여사제. 지금 이 사람 겉으론 차가운 강철같이 냉정해 보일 수도 있겠어요. 바로 이 황제 카드의 에너지 때문인데요. 감정보다는 이성, 공감보다는 통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 분이 싸웠을 때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거나 양보하기보다 "그건 네가 오해한 거잖아. 잘못 받아들인 네가 이상한 거 아냐?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냐?" 그게 바로 이 사람의 황제식 사고방식입니다. 어쩌면 실제론 먼저 사과하거나 양보하고 화해했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끝까지 인정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검의 시종. 이건요, 몰래 지켜보는 카드예요. 1번 분이 SNS를 하신다면 SNS, 스토리, 태그된 사진, 팔로우 목록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추적하고 있어요. 직접 다가가지는 않지만 "요즘 뭐 하지? 아무렇지도 않나? 새로 만나는 사람 있나?" 이런 궁금증은 여전히 가득하다는 거죠. 마지막 카드, 고위사제. 이건 호기심과 관심, 그 모든 걸 속으로 감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철저히 숨기는 사람. 예를 들어 겹지인이 그 사람한테 1번 분에 대해 물어봐도 "글쎄, 몰라." 툭 말하지만 사실 그날도 SNS나 카톡 프사를 들여다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감정이 남아있는데 잘 표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1번 분에게 주도권을 뺏길까봐 두려워하거든요. 왜냐면 본인은 황제거든. 그래서 오히려 더 차갑고 무심하게 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그 사람이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속마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컵 4. 감정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예요. 연락이 끊기거나 헤어졌을 당시로 돌아가 보면 1번 분이 아무리 다가가도 그 사람 반응이 뜨뜻미지근했거나 단절돼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 용기 내서 장문에 진심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는데 "알았어, 고칠게" 같은 단답으로 돌아온다든지 그런 식으로요. 1번 분과의 관계에 대해 감정적으로 피로감을 많이 느꼈을 걸로 보여요. 1번 분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연애 초기에 비해 많이 변했다,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온 카드가 죽음 카드입니다. 이건 단절, 종료, 끝맺음의 에너지죠. 앞선 컵 4번 카드에서 보였던 1번 분과 주고받던 감정적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잡다가 피로감이 극에 달해서 이 사람이 더 이상은 어떤 감정도 소모할 여력이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이건 마치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돼서 스스로 전원이 꺼져버리는 것과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딱 그런 상태였던 거죠. 1번 분을 더 사랑하거나 미워할 감정, 이 관계를 개선하거나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마음 다잡는 것도 이젠 지쳐서 못하겠고, 싸우고 화낼 에너지마저 없는 완전한 방전 상태. 그래서 이 죽음 카드는 그 사람이 어떤 극적인 결심을 했다기보다 더 이상 감정을 소모할 여력이 없어서 그냥 모든 것을 멈춰버리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으니 시스템을 강제 종료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몰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모든 걸 끝내고 나니 비로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 동전 에이스가 바로 그걸 암시하는데요. 그 사람은 끝이라고 해놓고 아직 끝내지 못한 것 같아요. 혹시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다시 만나면 이번엔 제대로 예쁘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감정적으로 확 불타오르는 재회보다는 타닥타닥
밤새 꺼지지 않는 모닥불같이 나를 따뜻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줄 그런 재회. 장기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재회. 이 사람은 스스로 정리하겠다고 마음먹긴 했어도 관계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진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여줄까요? 검 6. 이건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카드예요. 예를 들자면 1번 분의 SNS나 카톡을 숨기기 해놓거나 일부러 본인 눈에 안 보이게 피하려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안 보면 생각 안 나겠지 하고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어서 나온 지팡이 시종. 이건 다시 호기심이 피어오르는 카드예요. 당신이 새로운 사진을 올린다던가 분위기가 달라졌다든가 아니면 겹지인이 있다면 그 지인을 통해 뭔가 사소한 거라도 1번 분 소식이 들리면 뭐지? 하고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말 그대로 보고 싶어서 참는 게 더 힘들어지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후폭풍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검 7. 이건 감정과 행동이 따로 노는 카드예요. 예를 들어 새벽에 자니? 라고 연락했다가 1번 분이 답장을 해주면 아 미안 잘못 보냈어 하고 시치미를 떼거나 예전 게시물에 일부러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하는 행동. 누가 봐도 자기 좀 봐달라고 하는 게 티날 거예요. 근데 솔직하게 속마음에 대해 말은 안 해요. 1번 분을 떠보는 행동, 본심을 숨긴 접촉이 반복될 수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한편으로는 안정적이고 진지한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면서도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은 이렇게 불안정하고 미성숙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이 사람의 두려움과 황제 같은 자존심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모순점입니다. 진심을 들키지 않으면서도 당신을 놓치고 싶지는 않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 방어적인 행동 패턴이죠. 이제 이 관계 안에서 1번 분들을 위한 조언의 메시지를 볼게요. 첫 번째 카드, 혼란과 갈등. 지금 1번 분은 이 관계 속에서 감정이 많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SNS 게시물, 카톡 프사, 혹은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1번 분의 마음을 뒤흔들죠. 혹시 벌써 나를 잊었나? 나 없이 잘 지내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카드는 그 혼란이 1번 뿐만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줘요. 이 관계에서 느껴지는 갈등과 혼란은 단순히 1번 뿐만의 감정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에너지가 남아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둘의 관계를 떼놓고 보더라도 1번 분들이 지금 내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혼란과 갈등, 이런 감정들이 평소보다 더 크게 다가오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한 감정을 부정하고 애써 누르려고 하면서 괜히 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차분히 받아들이세요. 아, 나 요즘 힘들구나. 그래, 그럴 때도 있는 거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두 번째 카드, 해방 자유. 이 카드는 1번 분이 스스로를 이 관계에 너무 묶어두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면서도 동시에 자유로워질 때 재회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희망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올까? 하며 계속 핸드폰을 확인한다거나 그 사람 SNS를 들여다보면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 1번 분의 에너지만 갉아먹을 뿐이에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해방시키면 그 사람이 다시 1번 분에게 끌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품어주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편하게 들어올 여유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1번 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챙기기 시작할 때 그 에너지는 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재회는 강제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1번 분이 더 본인을 아끼고 그게 자연스럽게 빛날 때 상대방이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두 카드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금은 그 사람의 반응이나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1번 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관계에서 1번 분이 원하는 재회는 1번 분 스스로 더 자유롭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오히려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도 1번 분의 이런 변화를 느끼고 다시 끌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추측하거나 모순적인 행동에 담긴 진심을 해석하느라 힘드셨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선 카드들이 보여주었듯이
그 사람은 황제와 같은 높은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솔직하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1번 분과 안정적인 시작을 꿈꾸면서도 겉으로는 1번 분을 떠보고 거리를 두는 모순적이고 미성숙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죠. 바로 이 지점이 1번 분이 이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사람의 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그 벽을 억지로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1번 분이 그 사람에게 쏟던 에너지를 잠시 거두고 온전히 스스로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1번 분이 그 사람의 연락이나 행동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의 일상을 빛나는 순간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할 때 아이러니하게도 상황은 역전됩니다. 늘 자신을 바라봐주던 1번 분의 시선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불안감을 느끼고 자신의 진짜 마음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이대로 정말 끝인가? 하는 두려움이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1번 분이 원하는 안정적인 재회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 사람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에 스스로의 삶을 돌봐주세요. 1번 분이 혼자서도 밝게 빛날 때 그 빛을 보고 그 사람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야 1번 분은 이 관계의 주도권을 온전히 손에 쥐고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리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그 사람의 표면적인 에너지 상태.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검 9번, 생명의 나무, 힘. 첫 카드 검 9번은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상징해요. 말 그대로 이불킥한다는 거예요. 잠들기 전 두 분의 마지막 대화나 이번 분이 보낸 메시지를 수없이 되새기면서 왜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자책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억에 대한 회상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일상과 감정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무겁고 깊은 후회예요. 입맛이 없거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한 날이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심하면 술로 그 후회를 희석해 보려고 할 수도 있겠죠. 생명의 나무는 이 사람이 그 감정에서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보려고 애쓴다는 걸 보여줘요. 운동, 캠핑, 산책, 낚시, 게임 이런 취미 생활에 집중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고민 상담을 한다거나 일부러 시끌벅적한 술자리에 다 참석한다던가 감정의 쓰나미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시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힘카드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음속에선 이번 분한테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해도 되는 건가? 매몰차게 까이는 거 아냐? 카톡 프사나 SNS로 염탐은 하는데 꾹 참고 손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마음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이 너무 커서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조용한 척, 괜찮은 척, 억누르는 거예요. 이번 분에게 말을 걸고는 싶지만 스트렝스, 힘으로 그 입과 손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깊은 속마음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팡이 에이스. 이건 강한 시작의 욕망입니다. 이번 분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열망. 단순하게 추억 떠올리면서 그때가 좋았지 하는 그리움이 아니라 정말 다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손잡고 눈 마주치고 예전처럼 같이 웃고 싶은 감정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세계. 이번 분은 이 사람에게 하나의 안식처같이 느껴지는 존재예요. 그 사람 주변에서 소개를 시켜주던 아니면 그 사람이 이번 분을 빨리 잊어버리려고 주변에 다른 사람 소개시켜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결국엔 이번 분과 비교하게 됩니다. 역시 이런 디테일한 농담은 이번님만 알아듣는데 이번님 만날 때처럼 코드 잘 맞는 게 중요하네. 이런 식으로요. 그 사람 인생은 이번 분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 타워 카드. 이건 감정의 붕괴예요. 큰 다툼이나 자잘한 실수들이 안 고쳐지고 쌓였다든지 또는 말 한마디가 비수가 돼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이 관계는 다시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진짜 끝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단념하게 만든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아니면 내가 그냥 양보했으면, 참았으면 됐을 건데, 아, 그 말은 하지 말걸 하면서 후회할 수도 있어요. 자기 무덤 자기가 팠다는 걸 아는데 문제는 그 무너진 탑을 다시 쌓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이건 동전 4번. 감정과 기억을 꽉 움켜쥐고 버티고 있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이번 분과의 사진을 지우지 못하고 주고받은 선물이나 편지가 있다면 버리지 못한 채 가끔 꺼내보곤 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그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와 후회, 그리고 자존심을 지키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동전 8번은 노력, 수련, 자기계발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이번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나 능력 개발에 엄청나게 몰두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별의 아픔이나 후회를 다른 생산적인 활동으로 승화시키려는 모습이죠. 어쩌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또는 내 일에서 성공해서 떳떳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바로 컵 2번, 감정의 교환과 다시 마주 앉는 에너지입니다. 자, 앞선 두 카드랑 연결하면 이 카드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이 카드는 상대방이 불쑥 연락해온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만약 두 사람이 다시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면 진심을 나눌 수 있을 만큼 긍정적인 관계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그 대화의 시작은 상대방의 오랜 기다림 끝에 2번님이 뻗어준 작은 손길에서 비롯될 수도 있겠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카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설령 대화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말보다 행동을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번 분에게 진심인지, 미안해하는 마음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주는지를 잘 캐치해야 이번 분이 다시 상처받는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전 4번, 8번 카드는 감정은 있는데 행동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고 이번 분이 원하는 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건 과거를 잊고 현재를 즐겨라,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 상대방은 과거의 후회와 무너진 관계의 충격에 갇혀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고 있죠. 만약 이번 분마저 과거의 상처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함께 휩쓸려서 허우적대면 두 분의 관계는 그저 과거의 망망대해에서 각자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카드는 재회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다면 지금 이 순간 이번 분의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며 본인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대신에 나의 현재를 행복으로 채우세요. 이번 분이 현재의 삶에서 중심을 잡고 빛나기 시작할 때 상대방은 비로소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 이번 분이라는 현재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카드, Birthing a New Age, 새로운 시대의 탄생이에요. 이 카드는 이번 분에게 새로운 관계를 창조할 힘이 있음을 알려주는 아주 희망적인 카드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시대란 그 사람과 헤어지고 아예 새롭게 시작될 미래일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관계의 다음 챕터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이번 분 앞에 밝은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번 분이 선택권을 가질 것 같다고 보여요. 그 사람과의 관계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규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런 관계를 재건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는 바로 이번 분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후회하면서도 다가오지 못하고 이번 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교착 상태를 끝내고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번 분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연락할까 말까, 연락이 올까 안 올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할 때가 아닙니다. 먼저 Here and Now, 나의 현재를 돌보고 내가 행복해야, 내가 아프지 않아야 해요. 그리고 스스로 충분히 상처에서 회복했다고 느꼈을 때 이번 분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거는 관계에서 을이 된다거나 자존심 싸움에서 진다는 거, 굽히는 거, 굴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관계를 리드하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 손길이 바로 두 사람의 재회와 새로운 관계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 되어줄 테니까요.
모든 열쇠는 이미 2번 분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자, 2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그 사람은 지금 자신 안에서 감정의 무너짐과 회복을 반복하고 있어요. 2번 분을 향한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감정을 어떻게든 감추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번 분들은 지금 새로운 시작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그 사람이 돌아올까?가 아니라 2번 분 스스로에 대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마음이나 용기가 있는가? 그게 확실한가?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과거의 상처를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자신이 있는가? 입니다. 모든 관계의 열쇠는 결국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닌 2번 분의 마음이 이끄는 선택을 하셔서 2번 분만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한 리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그 사람의 겉모습과 표면적인 에너지를 한번 볼게요. 첫 카드는 동전의 왕. 그 사람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고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 보이죠? SNS엔 자기 개발, 운동 혹은 일 이야기뿐이고 표정도 굉장히 담담해 보입니다. 마치 난 괜찮아, 잘 지내 라고 말하는 듯한 분위기예요. 하지만 이건 감정을 철저히 억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동전의 왕은 감정보다는 현실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이별 직후에도 바로 일에 몰입해서 바쁘게 지내고 3번 분하고 나눴던 대화나 공유한 기억들을 일부러 잊으려고 스케줄을 빡빡하게 채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검의 왕. 이건 이성적인 척하지만 사실 속은 복잡한 상태를 의미해요.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깊어서 그걸 인정하는 순간 스스로 무너질까봐 애써 무시하는 중입니다. 마음속에선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좀 더 노력할 걸 그랬나? 하는 후회의 말들이 떠다니지만 그걸 밀어내고 있는 중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동전 8번. 반복되는 일상, 몰두. 감정에서 도망치기 위해 뭔가에 몰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근까지 해가면서 일을 열심히 한다던가 주말에도 쉴 틈 없이 일정 잡아놓거나 취미생활, 운동, 공부, 약속들로 빈틈없이 채우는 모습. 3번 분들을 잊기 위해 매일 뭔가를 파고드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너무 잘 지내 보인다면 그건 그 사람의 생존 방식일 거예요. 감정을 인정하면 무너질까 봐 자신을 괜찮은 상태, 최대한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더 바쁘게 사는 겁니다. 이번엔 그 사람이 의식적으로는 감추고 있지만 깊은 내면에 숨겨둔 감정을 볼게요. 동전 6번. 이건 관계 속 균형에 대한 고민입니다. 나만 너무 마음을 많이 줬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너무 받기만 했던 건가?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고 있어요. 이건 상대방이 마음의 짐이 있다거나 또는 주는 만큼 못 받은 데서 오는 결핍 같은 감정을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3번 분이 늘 먼저 연락했었다거나 반대로 상대방이 항상 먼저 다가갔던 기억 같은 거죠. 그 다음 검 10번. 굉장히 고통스러운 끝, 감정의 파탄을 의미해요. 이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마음속에 깊은 배신감이나 앙금이 남은 상태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이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새겨진 거예요.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서 감정을 다시 꺼내보는 것 자체가 두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마지막 카드가 동전의 여왕입니다. 이건 좀 반전이에요. 그렇게 아프고 힘든 기억 뒤에도 여전히 3번 분을 따뜻하고 편안했던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마음 한켠에 간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난 정리했어. 다 끝났어. 아니, 그래야 돼. 근데 왜 자꾸 3번 분 생각이 나는 걸까요? 왜 3번 분들의 말투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맴도는 걸까요? 그건 아직 그 사람 마음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첫 카드, 검의 시종. 이건 몰래 지켜보는 카드예요. 3번 분의 카톡이나 인스타를 슬쩍슬쩍 확인하고 겹지인이 있다면 지인들한테 요즘 3번 분 걔 어떻게 지낸대? 인스타 보니까 너 3번 분이랑 얼마 전에 만났더라? 잘 지낸대? 하고 가볍게 툭 물어보는 식으로.
3번 분한테 직접 다가오지는 않지만 여전히 3번 분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카드가 저지먼트, 바로 심판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재평가의 시기, 즉 과거를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해요. 이 전환점이 꼭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거창하게 운명처럼 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사소한 계기들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이미 3번 분을 몰래 지켜보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SNS나 사진첩에 1년 전 오늘 알림으로 뜬 두 분의 행복했던 사진은 그냥 추억이 아니라 '내가 뭘 놓쳤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신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연히 3번 분이 좋아하던 노래를 듣게 되고 다음 날엔 친구에게서 3번 분의 근황을 전해 듣고 자꾸만 3번 분을 상기시키는 일들이 겹치는 거죠. 하나하나는 단순한 우연일 수 있지만 이게 반복되고 쌓이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 정도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아. 다시 연락해 봐도 되나?' 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 카드가 의미하는 재평가, 즉 재회의 시작입니다. 무시하고 있던 과거의 감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만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뜻이죠. 마지막 지팡이 기사. 이건 충동적인 행동,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접촉을 의미해요. 그동안 꾹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새벽에 자니? 라고 시작하는 문자, 아니면 잘 지내? 라는 아주 짧은 톡. 그래서 중요한 건 왜 연락했는가예요. 외로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서인지, 순간의 감정에만 이끌린 채 연락이 오는 거라면 진정성보단 충동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3번 분이 경계할 필요가 있겠죠? 자, 3번 분. 마침내 심판의 카드가 재회의 기회를 약속했죠? 이제 이 조언 카드들은 그 소중한 기회를 반짝 만남이 아닌 건강하고 완전한 재회로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카드, Round and Round.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이 카드는 어차피 또 반복될 테니 포기하라는 경고라기보다는요, 이제 3번 분은 이 쳇바퀴를 멈출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지도나 역사책 같아요. 과거에 어떤 문제로 힘들었고 어떤 패턴 때문에 헤어졌는지 3번 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지도와 과거가 담긴 역사책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같은 길로 들어서지 않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겁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카드, Trust the Nigger이 나온 겁니다. 3번 분의 직감을 믿으라는 뜻이에요. 과거와는 달라요. 이제 3번 분의 직감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위한 내비게이션이 돼줄 겁니다. 상대방이 돌아와서 예전과 비슷한 행동이나 말을 할 때 마음속에서 이거 예전이랑 비슷한데? 하고 울리는 그 작은 신호. 그 찰나의 직감 하나가 바로 낡은 패턴을 깨고 새로운 선택을 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 신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대처해야겠다. 라고 관계를 리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3번 분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심판 카드가 가져다 줄 재회의 기회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상대의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을 때 이제 3번 분은 더 이상 과거처럼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3번 분은 반복되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현명함을 가졌고 그 문제를 피해갈 직감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번 재회는 3번 분이 주도권을 갖고 이 관계를 더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기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3번 분은 이 쳇바퀴를 부수고 두 분 모두가 원했던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힘이 충분합니다.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분들을 위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 사람의 겉모습, 표면적인 에너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카드, 검 8번. 이 카드는 그 사람이 감정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건 누가 가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묶어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번 분에게 보낼 카톡을 몇 번이나 썼다가 지우고, 통화 버튼 누를까 말까 핸드폰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지금쯤 쉬고 있을 시간인데 연락하면 바로 답장해줄까?
내가 너무 없어 보이나? 이 타이밍에 연락하면 좀 그런가? 별의별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폰을 내려놔요. 두 번째 카드, 검 2번은 선택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예요. 마음속에서는 계속 4번 분에 대한 감정을 저울질하고 있어요. 연락할까 말까, 다가갈까 말까. 근데 갈팡질팡하면서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첫 번째 카드랑 이어지는 거죠. 관심은 있지만 본인이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마지막 카드가 정말 중요해요. 동전의 여왕. 이건 4번 분이 이 사람에게 여전히 현실적으로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의미해요. 단지 감정적인 그리움이 아니라 일상의 한 부분이었던 사람. 예를 들자면 몸이 아파서 하루 종일 누워 있는데 예전에 4번 분이 챙겨줬던 죽 생각이 난다거나, 그 사람이 힘들 때 내색 안 한다고 했는데 4번 분이 먼저 알아봐주고 위로해줘서 감동을 받았다거나, 별다른 말 없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꼈다거나, 그런 기억들이 이 사람 안에서 계속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감정은 있지만 표현할 용기가 없어요. 생각은 하지만 행동으로 옮길 방법을 몰라요. 마음은 여전히 4번 분을 향해 있지만 방법을 모르니 그 감정을 스스로 눌러놓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사람이 의식하지 못했던 무의식 속의 진짜 감정들입니다. 지팡이 7번. 이건 방어적인 이 사람은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나는 괜찮아. 이미 끝난 일이야. 어쩔 수 없잖아.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하고 계속 자기는 괜찮다고 스스로 세뇌시키는 중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만큼 감정이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굳이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팡이 10번. 이건 부담, 짐, 압박감을 나타내요. 4번 분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책임감, 그리고 스스로 짊어졌던 감정적인 무게. 예를 들면, 연애를 하면서 내가 잘해야지 라는 부담이 너무 컸다거나, 그 사람이 둘의 관계 속에서 미래를 그려봤을 때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현실적인 부담감, 아니면 4번 분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스스로 지쳤을 수도 있고요.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걸 유지하는 방식이 너무 고단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 태양. 이건 감정의 결정체예요. 지금까지 어떤 무거운 카드가 나왔든 간에 이 카드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4번 분은 이 사람 인생에서 가장 밝고 따뜻했던 시간이에요. 함께 웃고 대화하고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좋고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끼던 순간들. 그 모든 경험과 감정의 중심에 4번 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끝났다고 말하면서도 끝내지 못한 감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4번 분과 함께했던 날들이 태양처럼 너무 선명하고 밝아서 쉽게 덮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 보여줄 행동과 관계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앞으로 이 사람이 4번 분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첫 번째 카드, 검의 여왕. 이 사람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굉장히 이성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잘 지내? 잠깐 시간 돼? 같이 아련한 느낌보다는, 왜 여러분 전남친 토스트 얘기 아시죠? 그것처럼 감정은 빼고 본인이 정말 정보만 필요한 것처럼 말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건 진짜로 아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먼저 감정을 드러내거나 들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 카드, 지팡이 3번. 멀리서 바라보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여전히 4번 분을 지켜보고 있어요. 인스타, 카톡 프사, 아니면 겹지인들의 소식. 직접 다가가진 않지만 4번 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계속 신경 쓰인대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 지팡이 8번. 이건 빠른 전개, 갑작스러운 연락이에요. 그동안 이성적으로 꾹꾹 누르면서 지켜만 보다가 어느 날 감정이 확 터져서 충동적으로 연락을 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이 사람의 본질은 검의 여왕이라 그 충동적인 순간에도 보고 싶다는 말 대신 그럴싸한 이성적인 핑계를 하나 재빨리 생각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4번분 카톡 프사나 SNS를 보고 갑자기 감정이 훅 올라와서 연락을 하면서도 막상 보낼 땐 인스타 보니까 거기 갔던데 어땠어? 놀기 괜찮나? 하고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보내는 거죠. 행동은 충동적이지만 표현은 이성적인 그런 모순적인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그 연락이 진심인지 아닌지보다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연락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감정은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오직 4번분을 위한 메시지를 들어볼게요. 이 카드들은 앞으로 다가올 그 사람의 연락에 어떻게 대처해야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태양과 같은 재회를 이뤄낼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플렉서블, 유연해지라는 카드입니다. 앞서 그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엉뚱한 핑계를 대며 연락 올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유연함이란 그 어설픈 핑계를 그대로 믿어주거나 속아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네 자존심 때문에 솔직하게 말 못하는 거 다 알아." 하고 그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보면서도 굳이 그걸 콕 집어서 날카롭게 지적해 가지고 상대방 민망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어설픈 핑계에 "그래서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렇게 날 세우기보다는 "아, 거기 물가도 싸고 괜찮더라." 하고 가볍게, 편하게 상대 템포에 맞춰서 받아주세요. 4번분의 이런 유연함과 마음의 여유가 보여야지 그 사람이 방어 기제를 낮추고 진짜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은 두 번째 카드, 깨어남, 각성에서 나옵니다. 이 깨어남은 관계의 문제점을 깨닫는 것을 넘어 이 관계에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눈부신 존재였는지 4번분들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4번분은 더 이상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상처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빛과 같은, 태양과 같은 존재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4번분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4번분을 떠보는 행동을 해도 그 뒤에 숨은 그리움이나 진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 사람 4번분에게 연락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4번분은 이 두 카드를 무기처럼 쓰셔야 돼요. 유연함으로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며 대화의 물꼬를 트고, 4번분 스스로의 가치를 깨달은 힘, 각성한 힘으로 관계의 주도권을 다시 잡으세요. 4번분은 이 관계를 치유하고 다시 태양처럼 빛나게 만들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그 사람은 4번뿐이라는 따뜻하게 빛나는 태양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 온기를 잊지 못해서 결국 4번뿐의 주변을 맴돌다 용기를 낼 거예요. 그 사람이 어설픈 핑계를 대면서 4번뿐에게 손 내밀 때 혼란스러워하거나 상처받지 마세요. 4번뿐은 유연함과 깨달음이란 무기로 관계의 주도권을 지는 방법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이 던지는 어설픈 공을 능숙하게 받아서 4번뿐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런 따뜻함과 지혜로운 대처가 그 사람의 두려움과 방어적인 태도를 녹일 수 있고, 그래야 두 분의 관계에 다시 한번 눈부신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 행복한 재회의 중심에는 바로 4번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길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